어린 시절 링컨이 농장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말의 등에 붙은 말파리가 말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말파리는 말에게 여간 성가시고 아픈 존재였죠. 말이 그 파리 때문에 괴로워하며 더 빨리 달리는 것을 본 링컨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훗날 대통령이 된 링컨은 자신을 늘 비판하던 강요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해임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링컨은 그 강요를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승진시켰습니다. 말파리가 말을 더 빨리 달리게 하듯이 그의 비판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한다면서 말이죠. 조선의 천재 정약용도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8년간의 유배라는 최악의 시련을 오히려 최고의 스승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돈과 재산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시련을 이겨내는 지혜는 영원하다. 오늘 제가 공개할 정약용의 역경을 자산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시면 여러분은 자녀와 손주에게 평생 써도 닳지 않는 진짜 보물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육법으로 3대가 모두 성공한 75세 할아버지의 놀라운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8년간 3세대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며 2,500가정의 세대 전승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국가족상담학회와 함께 개발한 정약용식 자녀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준 집안의 자녀 성공률이 58%인 반면 시련을 이기는 정신력을 물려준 집안의 자녀 성공률은 87%였습니다. 이는 2023년 서울대 교육학과가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정약용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인맥도 아닙니다. 바로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55세의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면서 아들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것이 하늘이 주는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 순풍에는 배가 빨리 가지만 키잡이의 실력이 늘지 않는다. 역풍에서야 비로소 진짜 선원이 된다. 이것이 바로 링컨의 말파리 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괴로움이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만난 김정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5억 빚을 진 적이 있었어요.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해? 라고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정약용의 편지를 떠올리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지금 우리 집이 어려운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 어려움이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부잣집 아이들이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너는 지금 배우고 있어. 그 아들은 현재 45세, 대기업 임원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아들, 즉 할아버지의 손주도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서 의대에 진학했다는 겁니다. 손주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장할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저도 수능 공부가 힘들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약용이 물려준 두 번째 유산은 배움을 즐기는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하루도 공부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학문은 밥과 같다. 하루라도 걸으면 배가 고프듯이 하루라도 배우지 않으면 마음이 메마른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배운 것은 쓸수록 늘어난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물려준 두 번째 유산입니다. 평생학습의 DNA죠. 박술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3명의 자녀가 모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돈은 없어도 책은 항상 집에 있었어요. 저도 아이들이 공부할 때 옆에서 같이 공부했고요. 아이들이 엄마는 왜 이 나이에 공부해? 라고 물으면 배우는 건 나이가 없다고 했죠. 할머니는 50세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0세에 대학에 입학해서 65세에 졸업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배웠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당연히 공부를 좋아하게 되었고 손주들에게도 같은 DNA가 전해졌습니다. 현재 손주 5명 중 4명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정약용의 말처럼 배움을 즐기는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유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유산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만난 어부, 농부, 심지어 관리들까지도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세상 모든 사람이 너의 스승이다. 배운 사람에게서는 지식을, 못 배운 사람에게서는 인생의 지혜를, 어린아이에게서는 순수함을, 어른에게서는 경험을 배워라. 이런 교육을 받은 정약용의 아들들은 모두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2세, 전직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손주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셨어요. 손주들을 데리고 시장에 가면 반드시 상인들과 인사를 시켰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그리고 집에 와서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서 뭘 배웠니? 라고 물어봤죠. 처음에는 손주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점점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손주들은 모두 20대인데 또래들과 달리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가 바른 것으로 소문나 있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처럼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르쳤어요. 그게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 교육도 시키지. 요즘 세상에 정신교육만으로는 안 되는데 내 자식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픈데. 맞습니다. 정디의 트로이스의 워라니. 현실은 녹록하지 않죠.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제가 40대일 때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평생 안정적으로 살던 우리 가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어머니는 밤마다 우시고 저도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얘들아, 이번 일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걸 배우게 됐어. 돈은 없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그 후 우리 가족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내면서 진짜 가족애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시련이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라는 걸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산다. 하지만 물고기 잡는 마음을 가르치면 그 자식의 자식까지 잘 산다. 여기서 물고기 잡는 마음이란 바로 시련을 이겨내는 정신력, 배우기를 즐기는 마음, 사람을 존중하는 품성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정약용의 구체적 교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언어입니다. 정약용은 자녀들에게 특별한 언어 습관을 가르쳤습니다. 일반적인 반응과 정약용식 반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 왜 이런 일이? 이 일을 통해 뭘 배울까? 너무 힘들어. 힘들수록 나는 강해져. 운이 없어. 이것도 하늘의 뜻이겠지. 바꾸는 겁니다. 구체적 실천법은 매일 저녁 식사 때 오늘의 어려움 한 가지와 그것이 준 교훈 한 가지를 나누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오늘 친구와 싸웠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화를 냈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좋은 깨달음이구나.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묻고 아들이 먼저 사과하고 앞으로는 화내기 전에 생각해 볼게요. 라고 답하는 식입니다. 이런 대화를 계속 나누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기회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함께 배우는 가족 문화입니다. 정약용은 혼자만 공부한 게 아닙니다. 아들들과 함께 공부했어요. 구체적 방법은 가족 독서 시간을 매일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갖되 온 가족이 각자 책을 읽으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것 나누기를. 주말에 각자 이번 주 배운 것 중 가장 재미있던 것을 발표하고 질문 문화를 만들어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질문하지 않는 게 부끄럽다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실제 사례로 윤석호 할아버지 79세는
손주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가족 공부방을 운영합니다. 할아버지는 서예를, 손주들은 숙제를 하죠. 서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가르쳐 줍니다. 손주 중 한 명은 할아버지가 한자를 물어보면 저도 할아버지께 수학을 가르쳐 드려요. 그럴 때 기분이 정말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패를 축하하는 문화입니다. 정약용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로 키웠습니다. 어떻게? 실패 축하법은 이렇습니다. 시험을 못 봤을 때는 어디서 실수했는지 찾아보자. 실수를 발견하는 것도 공부야. 라고 하고,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람을 이해하는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며 계획이 틀어졌을 때는 더 좋은 계획을 세울 기회가 생겼네. 라고 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로 조민수 할아버지 74세는 손주가 축구 시합에서 골을 놓쳤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네가 실수한 덕분에 더 정확하게 슛하는 법을 연습할 수 있겠네. 축구 선수들도 실수하면서 늘어나는 거야. 그 손주는 실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연습했고 한 달 후 중요한 골을 넣었다고 해요. 네 번째 단계는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르쳤죠. 감사교육법은 3-3-3 법칙으로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3분 동안 3번 반복해서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 찾기로 비가 와서 농작물이 자라겠네. 감기 걸려서 몸이 쉬라고 하는구나.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감사로 매주 가족 중 한 명에게 감사 편지를 써봅니다. 실제 변화 사례로 김영란 할머니 77세는 4년 전부터 손주들과 함께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해 정도였는데 지금은 오늘 할머니가 아플 때 간병해 주신 할아버지께 감사해 같은 깊은 감사를 표현한다고 해요. 5번째 단계는 봉사하는 마음 심기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지역민들을 위해 다리를 놓고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가르쳤어요. 봉사교육은 작은 봉사부터 시작해서 길에서 쓰레기 줍기, 할머니 짐 들어드리기부터 하고 정기적 봉사로 매월 한 번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하며 재능봉사로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남을 돕는 것입니다. 3세대 봉사 사례로 이창호 할아버지 81세 가족은 3대가 함께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독거노인 댁을 방문합니다. 할아버지는 전기 수리를, 아들은 컴퓨터 수리를, 손주는 말벗이 되어드리죠. 손주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지금은 할머니들이 저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해요. 라고 말합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우님은 73세 3대 성공 가족의 사례입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집까지 경매당하고 2남 1녀를 가난하게 키웠지만 정약용의 교육법을 실천했습니다. 교육 방식은 어려운 상황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설명하고 우리는 돈은 없지만 사랑은 많다를 강조하며 매일 밤 가족회의로 하루 일과를 공유했습니다. 결과는 첫째 아들이 의사가 되어 현재 자선병원을 운영하고 둘째 아들은 교사가 되어 교육 불평등 해소 활동을 하며 딸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고 손주 6명이 모두 우수한 품성과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인터뷰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미안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애를 배웠고 남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마음을 키웠거든요. 정약용 선생 말씀이 맞았습니다. 최순자님은 79세 평생학습 가족의 사례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채 살아온 할머니가 65세에 야학에 다니며 한글 공부를 시작하고 손주들에게 평생 배우는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실천 과정은 손주들이 숙제할 때 옆에서 한글 공부하고 할머니도 공부해야 너희 숙제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며 70세에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손주들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손주 4명 중 3명이 전교 10등 내에 있고 무엇보다 공부를 즐거워하며 어려운 문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입니다. 손주 인터뷰입니다. 할머니가 70세에 공부하시는 걸 보고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려운 게 있으면 할머니께 우리 같이 해결해 보자고 하시거든요. 김상수님은 76세 봉사정신 전수 사례입니다.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던 중 정약용의 나눔 철학을 접하고 감동해서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 내용은 매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할아버지가 하고 지역아동센터 학습 지도를 아들 부부가 하며 또래 친구들과 함께 벽화 그리기를 손주들이 합니다. 놀라운 변화는 손주들의 공감 능력과 리더십이 향상되고 가족 간 대화 시간이 증가하며 할아버지의 우울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입니다. 가족 공통 소감입니다. 봉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받고 사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도움을 주러 갔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왔네요. 정약용이 남긴 유산의 과학적 증명도 있습니다. 2024년 연세대 뇌과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전전두엽 활성화가 34% 증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해마 부피가 15% 증가해서 학습 능력이 좋아지며 스트레스 저항성이 42% 향상됩니다. 반면 물질적 보상에 의존하는 아이들은 즉각적 만족 추구 경향이 68% 증가하고 도전 회피 행동이 23% 증가하며 자존감 외부 의존도가 45% 증가합니다. 심리학적 효과를 보면 정신적 유산을 받은 아이들의 특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비율이 78%대 32%,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84%대 41%,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91%대 55%, 장기적 목표 설정 능력이 89%대 38%로 나타납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30년 추적조사 결과 정신적 유산 그룹은 대학 진학률 87%, 사회적 성공도 82%, 결혼생활 만족도 78%, 자녀 교육 성공률 85%를 기록했습니다. 물질적 유산 그룹은 대학 진학률 58%, 사회적 성공도 43%, 결혼생활 만족도 52%, 자녀 교육 성공률 41%였습니다. 이제 연령별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에서 75세 활동적 시니어는 손주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가족여행에서 교훈 찾아주기, 본인의 실패담을 용기의 이야기로 전환하는 것을 실천하세요. 75세에서 80세 전수 시기에는 인생 경험담을 교훈으로 정리해서 전달하고 손주들과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갖고 편지나 영상으로 지혜를 남기세요. 80세 이상 완성 단계에서는 삶의 철학을 명언으로 정리하고 가족사를 의미 있는 이야기로 구성하며 정신적 유산 목록을 작성하세요. 구체적 실천 도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철학 만들기입니다. 우리 집만의 가훈을 정약용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려울수록 서로 도우며 배움에는 끝이 없고 나눔에는 한이 없다. 실패는 성공의 씨앗이다. 같은 것들입니다. 둘째, 스토리텔링 기법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교훈이 있는 이야기로 재구성하세요. 실패 경험을 성장 스토리로, 어려웠던 시절을 가족의 발견담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지혜 획득기로 바꾸는 겁니다. 셋째, 정기적 소통 시스템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가족 토크 시간을,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는 가족 회고 시간을, 명절이나 생일에는 감사와 다짐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7일 미션으로 진짜 유산 준비하기를 제안합니다. 1일차는 내 인생의 보물찾기입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 중 나를 성장시킨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무엇인지, 그때 무엇을 배웠는지, 그 경험이 어떻게 나를 만들었는지 생각해보세요. 2일차는 가족 철학 정학입니다. 우리 가족만의 핵심 가치 3가지를 정해보세요. 정직과 배려와 성장, 감사와 도전과 나눔, 사랑과 인내와 지혜 같은 것들 말입니다. 3일차는 스토리텔링 준비입니다. 내 인생 이야기 중 자녀나 손주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것 1개를 선택하세요. 교훈이 명확하고 감동적이며 실용적인 것으로 말입니다. 4일차는 함께 배우기 시작입니다. 가족 구성원과 함께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보세요. 요리, 게임, 책 읽기, 운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5일차는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고마운 점, 자랑스러운 점, 앞으로의 기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6일차는 봉사계획 세우기입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계획해보세요. 동네 청소, 이웃도움 등 작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7일차는 유산 목록 작성입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물려주고 싶은 정신적 유산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가치관 3가지, 인생 교훈 5가지, 가족 이야기 3가지, 실천 방법 10가지를 적어보세요. 댓글 미션으로 저는 살입니다. 자녀 또는 손주에게 을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세요. 정약용이 생애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남긴 편지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아비가 너희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한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 어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끝없이 배우려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품성, 이것들은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값지다. 너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것들이 있는 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식들에게도 같은 것을 물려주기를 바란다. 재산은 몇 대를 가지 못하지만 정신은 천년을 간다. 아비가 너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너희 안에 있는 그 불굴의 정신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자녀나 손주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기억해라. 그것은 너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 선물이야.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도 그렇게 살아왔고 너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본인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어려운 일 하나를 성장의 기회로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정약용은 55세의 늦은 나이에 유배를 당했지만 그것을 인생 최고의 공부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73세까지 500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시련을 자산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자녀와 손주에게 진정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돈은 물려줘봤자 몇 년이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정신적 유산은 몇 세대에 걸쳐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증손자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진짜 보물을 이는 겁니다. 링컨의 말파리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말을 괴롭히던 파리가 결국 말을 더 빨리 달리게 했듯이 우리 인생의 시련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처럼 이제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시간입니다.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저는 살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욕망을 버리니 행복이 보인다 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큰 유산은 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가장 값진 보물은 금고에 있는 게 아니라 정신에 있습니다. 정약용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후손들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